안녕하세요. 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핸드 스튜디오의 안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즐겁게 강의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대학생들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개인적으로 요즘 들어서 많이 다니는데 사실 좀 오늘 좀 실망했어요. 왜냐면 강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억지로 오셨죠? 억지로 오신 분들은 세션 1 끝나고 2 끝나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좀 자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배운 청년에 대한 정의는 뭐 청년은 어떻다, 나이가 어떻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경험은 나에게 발생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나의 태도이다. 즉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강의를 듣든 뭘 하든 똑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은 경험을 할 건데 어떤 얘기는 경험일 거고 어떤 얘기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겠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좀 즐겁게 들었으면 좋겠고 좀 적극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방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런 좋은 강의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 이제 유명한 강사님들이나 좋은 강의가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면 전교생이 다 들으러 갑니다. 그리고 강의 중간에 손을 들죠. 강사님 잠시만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여기 젊으니까. 그리고 너무 기분 좋게 강의가 끝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 강의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주제는 다른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러 가면 대학생들을 도전하는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오늘은 제가 받은 제목이 내일을 여는 창직 창업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봤습니다. 강의 제목은 Tell a Vision, 비전을 이야기하라 라는 뜻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TV 써보신 적 있어요? 네, 대답해야 됩니다. 써보신 적 있어요? 네, 거의 없을 겁니다. 비쌉니다. 지금 가격으로 400~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고날 때부터 부자가 아니시라면, 대치동에 살지 않으신다면 이 TV를 써보신 적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TV에 스마트폰처럼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여러가지 소프트웨어가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이 스마트 TV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현빈이 모델이 돼가지고 TV 앞에서 손을 흔들면 TV가 인식해서 TV가 켜지기도 하고 이 모션 제스처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 열렸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시거나 결혼을 하셨을 때 처음 구매하시는 TV들은 다 음성 인식이나 보이스 인식, 모션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TV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TV 시장에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왜 제일 먼저 시작했냐면 아무도 안 했거든요. 스마트 TV가 이렇게 많이 퍼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 회사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 굉장히 재밌습니다. 평균 연령 28세입니다. 30명이 모였는데요. 작은 회사인데 28세고 90년생이 있나?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32살인데요.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젊은 문화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혹시 듣다가 괜찮다, 여러분도 생각했을 때 저런 회사 괜찮다 그러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알겠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2010년에 원룸에 제가 가진 돈 전부를 털어가지고 원룸에 책상 5개 놓고 시작했습니다. 이 반대쪽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벽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때 평균 연령은 26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졸업하지 않은 친구가 디자이너였으니까 이렇게 모아서 책상 5개 놓고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스마트 TV를 혼자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회사에 보시는 것 같이 10년대 회의실이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테이블이 회의실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의합시다 그러면 뒤돌면 회의했어요. 그래서 회의실에 대한 엄청난 이 애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자마자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이 있는 사무실로 이렇게 옮기기 시작했죠. 이런 방이 3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창업한 지 정확히 10개월 만에 5명에서 시작했던 회사는 한 15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옮겼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때 들어왔던 친구가 이제 대학교 그때 당시에 4학년들 아직 졸업하지 않은 친구들이 주로 멤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왜냐? 벤처 회사니까. 네. 그리고 열심히 했더니 또 돈을 또 벌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열어봤더니 제가 샐러리맨을 했었는데 샐러리맨이 생각하기 힘든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또 옮겼습니다. 그래서 더 큰 곳으로 가죠. 이 사진은 그냥 개발한 팀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한 직원들을 잘해줘야겠다. 그래서 카페도 만들고 회사 안에 책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치는 박수 맞죠? 네. 저희 회사는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은데요. 어떤 제도가 있냐면 한 달에 한 번은 아무리 바빠도 모든 일을 제쳐두고 밖으로 놀러를 나갑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유명한 영화가 좀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가 개봉했다 그러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날씨가 좋다 그러면 한강으로 자전거를 타러 가기도 합니다. 그런 회사인데요. 또 저희 회사에 자랑이 있는데 여러분 송년회 아십니까? 네. 부모님들이나 여러분 선배들이나 송년회 하면 어떻습니까? 12월 한 달 내내 술 약속이 있고 밤새도록 술 먹고 그 다음날 괴로워하면서도 또 술 먹으러 가고 한 해 동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고요. 저희 회사는 이 송년회를 좀 뜻깊게 보내야겠다 싶어서 전국 팔도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아니면 중국과 일본에 계신 부모님들까지 비행기표를 끊어드려서 서울의 가장 좋은 호텔로 모시고 1박 2일 동안 이렇게 같이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같이 행사합니다. 평균 연령이 28세인데 30명 중에 결혼한 사람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빨리 시켜야겠다. 왜냐 저도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해야 안정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빨리 하라 그랬더니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라고 얘기했더니 지방에서 올라왔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립해서 이제 경제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이 결혼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식장 비용을 알아봤어요. 저도 지방 출신인데 했더니 서울 예식장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예식장 비용이라도 대주면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무조건 결혼을 하면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30명 정도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혼을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언페어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결혼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둘째를 낳아요. 그래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식을 놓으면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정예 멤버가 되시면 무조건 국내 아동을 후원하겠다는 입양선언서를 쓰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회사죠. 이 서약서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전제하에 저희는 정직원으로 채용합니다. 그러면 아동을 후원하게 되고 회사는 그 직원에 대신해서 평생 동안 그 아동을 후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5일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 같이 선물을 사러 갑니다. 교보문고 지하에 있는 그 문구점에 가서 같이 선물을 막 산 다음에 같이 이렇게 그 친구들에게 편지도 쓰고 같이 카드로 보내고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근이 많습니다. IT 업계 특성은 일이 많거든요. 젊은 친구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일에 대한 소신이 있다 보면 패션이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들하고 얘기합니다. 저희 회사 근처에 역삼역에 있는데요. 도곡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들하고 얘기해서 다 백화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나눠주고 즉석에서 청바지나 옷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요? 있었던 블루진데이라고 멤버들이 다 끌고 도곡 롯데백화점에 가서 저는 이렇게 그 롯데백화점한테 VIP 대접을 받으면서 자, 사! 마음대로 사! 이랬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 직업 명찰이 있는데요. 이 직업 명찰에는 다 개인의 꿈이 담긴, 자신의 꿈이 담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램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꿈과 자신의 소망을 잊지 말자라는 신념에 모든 전 직원들은 자기의 꿈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목에 메고 다닙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주의입니다. 신입 직원이든 경력이 있든 없든 남녀 상관없이 뭐든지 맡깁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복사를 맡기거나 컵 씻기를 시키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일을 맡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고 더 하고 싶으면 더 하셔도 되고 잘할 수 있으면 많이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기다립니다.
회사는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직급과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또 성과를 많이 낸 사람은 성과를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런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멤버들이 대기업이 부러울까요? 네. 그 IT 업계에서는 비교되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가장 IT 업계에서 최고의 대기업은 어딜까요? 삼성전자 빼고 거기는 하드웨어 업체니까. 네, 네이버입니다. 정답입니다. 3년 이하 연봉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 저희 회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해. 저희 멤버들이 크게 뭐 대기업을 이렇게 부러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저는 이런 회사를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학습되고 세뇌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 이야기를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이 율동과 함께 무한 반복을 하면서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무런 거름장치 없이 이 노래를 막 온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를 부르고 다닙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언젠가는 꼭 훌륭한 땡땡땡이 되어서 텔레비전에 나올 만한 흥분되고 짜릿하며 영정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희망을 품게 됩니다. 아주 좋은 동요입니다. 근데 항상 저기 있죠. 땡땡땡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판사가 되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세대를 지나왔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저도 얼마 전에 대학생을 지냈고 여러분과 똑같이 채용의 이력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한 다음에 발송 버튼을 떨리는 마음으로 눌렀던 경험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연령대 그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에 나는 희망차게 나는 텔레비전에 나올 만한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인데 보내는데 답이 오지 않으면서 우리는 점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저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학습되어 있고 주변의 기대는 항상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최고인 줄 알고 있고 우리 딸이 정말 똑똑한 줄 알고 있는데 세상은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까지 방송 타임을 배정받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세련된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젊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의 꿈을 펼칠 무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모르겠는데 이 경제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저희는 무대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저는 321이라는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뭐냐면요. 대학 4년 동안 3번의 전공을 변경했고요. 2번의 학사경고를 맞았고 1개 하고 싶은 일 딱 하나만 있었습니다. 제가 졸업할 당시에 평균 학점이 2.6이었습니다. 네, 저보다 낮으신 분 계세요? 없죠 요즘은. 네, 박수 감사합니다. 저보다 높으신 것 같아요. 여유 있는 박수였던 것 같아요. 2.6이었는데 2번의 학사경고를 맞았는데 왜 2번의 학사경고를 맞았냐면 수업을 안 갔습니다. 한 학기 동안 부모님이 뼈 빠지게 일해서 보낸 몇백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학교는 등록을 했는데 수업을 가지 않은 그런 불효자였습니다. 왜였냐면 여기 밑에 있는 저는 딱 1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마케팅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는 지지리도 못했는데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축제 기획할 스태프를 모집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그러면 손을 번쩍번쩍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다 했더니 대학교 2학년 2학기가 되었는데 학교가 조그맸거든요. 전체 축제 기획 디렉터를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2학년인데 20살 제가 이제 빠른이라서 21살이 아니라 20살 때 21살 때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 수업은 안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 학기에 학고를 맞았어요. 그렇게 기획 일을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작은 회사에서 인턴 자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턴을 막 하다가 처음으로 마케팅이라는 학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경영학부 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마케팅을 배운 게 아니라 밖에서 마케팅이라는 학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고객에게 지속적인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면서 그들의 어떤 수요를 찾고 니즈를 찾고 원치를 채워주는
뭐 기업의 지속적인 영위적 활동 뭐 이런 정의가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업을 안 가고 마케팅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한테 마케팅 수업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 부모님한테는 학교 가겠습니다 그러고 기숙사로 내려간 다음에 수업을 절대 가지 않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쭉 봤더니 너무 많아서 거기서 가장 새 책을 필립 코틀러의 미래형 마케팅이라는 책을 딱 뽑은 다음에 도서관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한 학기 동안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여름이 끝나고 9월 5일인가 첫 2학기 개강을 했는데 제가 책 다 썼다, 와 열심히 잘 썼다 라고 똑같이 연습장을 가득 채우고 나왔더니 겨울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다 기말고사 본대요. 근데 저는 수업을 안 갔으니까 학고는 이미 맞은 상태였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학점 2.6짜리가 어떻게 됐냐면 대학생인데 전국 공모전 16개 공모전을 나갔는데 13개에서 수상을 했어요. 마케팅에 관해서는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같은 대학생인데 저보고 방송에 나와달래요.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공모전 어떻게 하면 수상할 수 있는지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밤새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맨날 연습장 꺼내면 어떻게 하면 기획서를 쓸 것인가 막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저게 이제 제가 마지막 했던 공모전인데 하단에 있는 것이 그때 그 S은행 파란색이니까 어느 은행인지 알겠죠? 그 은행에서 한 공모전에서 제가 아주 훌륭한 그 순위에 들면서 그 다음에 경로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의 여담을 말씀드리면 군대를 갔는데 3학년 때까지 마케팅에 미쳐있다고 군대를 갔는데 논산훈련소에서 한 달 동안 제가 마케팅 책을 볼 수가 없고 광고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 수첩에다가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군대 갔더니 브레이브맨 팬티가 있는 거예요. 그 주제를 정했습니다. 브레이브맨 팬티를 30, 40대 중년층 남성에게 팔 수 있는 5대 전략을 짜시오. 제가 발제자를 한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획서를 씁니다. 군대 수첩에.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논산훈련소에. 그만큼 미쳐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조교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이거 폐지니까 버리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버리러 갔더니 폐지에 누가 조교가 보도한 타임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타임지를 막 열심히 봤더니 광고가 딱 한 장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였습니다. 타임지에서 뭘 하고 있습니다. 뭐 의견을 받고 있고 이거였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게 광고로 보였어요. 그래서 얼른 누가 볼세라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 와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논산훈련소 혼자 막 떨리는 마음으로 군대 생활 할 때 밤마다 꺼내보고 이게 광고의 세계야, 이게 마케팅의 세계야, 잊지 말자. 이렇게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공모전으로 취업이 됐습니다. 그 가장 초봉이 대한민국 당시에 가장 높다는 S은행에서 저를 그냥 공모전 수상했으니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길을 가면 한 길을 열심히 가다 보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은행을 갔습니다. 마케팅에 미쳐있던 제가 그냥 은행을 갔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그때 당시에 27살이었는데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한 길만 가시면 됩니다. 스펙 쌓지 마시고 한 길만 가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좋아하는 일 꼭 찾으십시오. 여기서 우선 제가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근데 그 처음에 대기업을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저한테 회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대기업에 갔더니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해진 매뉴얼대로 저는 오늘의 업무를 배웁니다. 그리고 저는 수천 명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능력을 가졌는지, 제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당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당신 부장님보다 제가 얼마나 더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더 많은 능력을 가졌는지 아무도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냥 시키는 일만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4년을 만기 근무하면 대리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 거기서 다시 5년을 근무하면 과장이 될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5, 6년을 더 이상 근무하면 차장이 될 자격이 주어지고 거기서 조금 빠르면 이제 몇 년 또 지나면 부장이. 근데 제가 봤을 때 대기업에서 발언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장 정도 돼야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는 20년을 일해야 최소 내 능력을 펼칠 수 있겠구나. 너무 상박했습니다. 전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기업을 3개월 만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고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고민을 하기 위해서 때려치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난리 났죠. 우리 아버님은 아들이 이제 서울에 좋은 은행에 들어갔다고 동네 친구들한테 식당을 잡고 현수막을 붙이면서 다 음식을 막 점심을 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내려가서 칩거에 들어갑니다. 방에서 안 나왔어요. 저것만 고민했습니다. 난 무엇을 위해 살 것이고 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왜냐? 내 인생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진부해 보일 수 있겠지만 곧 알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초에 입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직장을 첫 걸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드라마 보면 어떠죠? 주인공이 입사하고 첫 직장에 첫 출근하는 날은 봄바람이 불고 막 룰루랄라 오늘따라 기분이 너무 좋고 막 정장을 하얗게 입고 막 이렇게 갈 것 같죠? 아닙니다. 보통 겨울 입사자들은 첫 직장을 갈 때는 겨울입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납니다. 아직 주위는 깜깜하고 밖은 너무 춥습니다. 근데 어색한 가방과 어색한 복장을 입고 떨리는 마음과 가슴이 터질 듯한 불안감을 가지고 첫 직장을 갑니다. 갔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제 책상이 어딘지도 알려주지 않고 한 30분간 이렇게 서성서성 거리고 있는데 그때부터 어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으니까 직장 상사로 보이지 않고 군대 선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떨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 20년 동안 갑니다. 중간에 기쁨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기쁨이 있냐? 주위에서 주말이 되면 너 좋은 직장 갔다며? 너 한턱 쏴. 너 월급 받아지. 이때 기분이 좋습니다. 딱 30분. 카드 긁을 때.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 그리고 내 인생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새로운 길을 걷자. 아니면 최소한 나만의 길을 찾아보자. 아니면 나랑 이 생각을 고민을 같이 했던 친구들을 만나자. 그리고 전 재산을 털어서 원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여기서도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데 오늘은 벤처 창업 얘기는 아니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2009년 당시에 저희가 2010년 2월에 창업했는데요. 2009년 당시에 스마트폰이 KT를 통해서 아이폰이 처음 국내에 들어오면서 모두가 다 스마트폰 벤처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TV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스마트 TV를 준비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거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도전이라도 벤처가 뭐 제품이 나와야 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냥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냥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아무도 가지 않은 길 4년이 지났더니 제가 어떻게 됐어요? 텔레비전에 제가 나왔을까요? 지난 3년 동안 스마트 TV란 단어만 들어가면 기사가 나갑니다. 혹시 의심스러우신 분은 지금부터 네이버에 안준이라고 쳐보시면 스마트 TV 관련 기사에 제가 꼭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방송에서 찍으러 오고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SBS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스마트 TV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묻고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30살이 됐을 때부터 뭐 잡지에 나오고 뭐 하나 딱 올려놨지만 수많은 잡지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강의를 요청하는 거예요. 뉴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관해서 안준희 대표님의 전문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 저는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일을 시작한 지 1년차밖에 안 됐는데 대기업으로 따지면 신입 직원인데 저한테 강의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강의를 나갔습니다. 뭐 롯데도 가보고 NS 홈쇼핑도 가보고 CJ 가서도 강의하고 SK 가서도 강의하고 삼성에서도 강의하고 기업 임원들 모시고 신입 직원 1년차 정도 되는 그때 그러더니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뭘 어떻게 시작합니까? 똑같이 살기 싫다. 그 신념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더니 무슨 정부 부처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찾아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래서 말레이시아 텔레콤이라고 KT보다 더 큰 회사가 있어요. 거기 사장님이 회사에 와서 어떻게 하면 저희 잘 할 수 있을까요?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신기했죠? 정부 부처에서 나와가지고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화상솔루션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공무원에게 교육을 합니다. 네, 사원 1년차가 이때는 2년차네요. 신입사원이 2년차가 그러더니 미국에서도 찾아옵니다. 가장 IT 기술의 본고장 미국에서 저보고 어떻게 이걸 하십니까? 찾아옵니다. 뭐 어플리케이션 트렌드 발표도 안 해요.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부산, 광주, 뭐 전국 곳곳을 돌고 찍기도 하고 텔레비전에 제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심지어는 맨즈 헬스 잡지에 제가 운동을 하는 거 아닌가요? 대학생들이 즐겨보는 맨즈 헬스 잡지에 손발이 오그라드는 저희 누나하고 어머니가 이 잡지를 보고 한 30분간의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그리고 그 시작을 함께 했던 멤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저랑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했던 멤버 어떻게 됐을까요? 제 창업 파트너입니다. 이름은 홍윤선이고요. 저랑 나이가 똑같습니다. 32세. 똑같이 이 친구도 대기업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안 하고 나왔습니다. 대기업을 갔으면 이 친구도 사원 2년 차인데 지금 다 소개를 건너뛰고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S모 그룹에서 홍윤선 연구원이 이제 별명이 에그거든요. 그래서 에그님 그럽니다. 에그님을 저희 회사에서 모르면 간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S전자에서 스마트 TV 관련해서 뭘 개발하다가 모르면 이 친구에게 연락 옵니다. 그거 어떻게 개발하셨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강의를 듣습니다. 사원 2년차가. 그리고 자기 팀이 생겼어요. 사원 2년차가 이제 부장처럼 된 거죠. 이 친구는 디자이너인데요. 이영원이한 디자이너인데 이 친구가 저희 회사 들어왔을 때 이제 장교에서 막 제대한 디자이너였습니다. 이 친구 똑같습니다. 부하 직원 10명을 거느린 명실공히 디자인 마스터가 됐고요. 뉴 미디어 플랫폼의 UX 전략 전문 강사입니다.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이 친구에게 찾아와서 이제 강의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강의 나갑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 신입 직원 2년차, 3년차가 TV에 나가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 제 학교 후배인데요.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영어 교사. 모두가 선망하는. 제가 찾아갔죠. 대구에 제가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너 재밌니? 아니 재미없어. 차별화되게 살자. 네 오빠.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서울로 올라와. 고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바로 제가 제안한 한 달 만에 올라왔습니다. 처음 올라오자마자 IT 너무 어렵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1년을 버텼더니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제 팀장님이 되셨고 4년 동안 이제 팀장님이 되셨고 인터뷰하러 다니고 스마트 TV 컨텐츠 기획자라는 최초의 직군의 팀장님이었더니 이제 여러분 같은 대학생이 인터뷰를 하러 옵니다. 영어 선생님 TV 컨텐츠를 기억하다. 뭐 이렇게 잡지에 소개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분이 되셨죠. 이게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5분 안에 끝낼게요. 삼성 스마트 TV의 개발이라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 TV 관련 개발 서적이 5월 8일 날 세계 최초로 책이 출간됩니다. 글로벌로 출간될 예정이고요. 이 책을 저 3명을 위시한 저희 핸드스톤 멤버들이 같이 썼습니다. 아무도 비교되지 않고 아무도 뭐 이렇게 우위를 나눌 수 없는 우리들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멤버들입니다. 누가 들어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를 쓰고 있죠. 신기하죠? 저 사람은 되고 왜 나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교 다닐 때 외국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는 아침마당에 외국에 유명하신 분들이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한국 근대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진 한국에 강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줌마들이 막 열광을 하고 그랬죠. 근데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왜냐 일단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그때 한 강사님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저 강사도 할 수 있고 저 강사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못할까? 이게 여러분한테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저는 성공한 저 멀리 머리가 좀 백발이고 한 10년, 20년 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불과 몇 년 차이 나지 않는 여러분하고 동급이니까 똑같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좀 더 세련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종이 한 장에 저희의 인생을 가두기 싫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첫 장, 내 인생의 이야기 그 첫 장, in the beginning 하는 그 첫 장에 아주 진부한 이야기, 나는 어느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쓰기 싫었을 뿐입니다. 저희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건 맞습니다. 아직 성공을 얘기한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저희는 성공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저희 멤버들 30명은 모두가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모두가 이 무대에 올라온 건 아닙니다. 저희 30명은 대기업이나 남들이 가고 싶은 기업을 포기하고 저희만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이런 회사를 찾아다닌 거죠. 그리고 자기의 소신을 따라서 걸어 다녔더니 핸드라는 발걸음까지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인생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대고 청춘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처음 따보자마자 실망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슴이 위축돼 있고 도전이란 단어의 식상에 손발이 오그라들어 나하고는 좀 상관없어 내년에 고민할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취업하시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인기를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돈 벌러 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당신 인생이니까 여러분 인생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아시죠? 어떻게 히어로들의 영웅들의 가슴만 보고도 그 이름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영웅들의 가슴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항상 그들의 뚜렷한 색깔과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새겨져 있는 심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웅의 어쩜 상징이죠. 근데 여기서 정의를 한번 내리면 영웅이란 신비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슈퍼맨이 출동할 때 아이들이 그 슈퍼맨 만화 보는 거 보셨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슈퍼맨은 싫어하고 이제 아이언맨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죠? 슈퍼맨 만화 틀어놓으면 초등학생들이 막 슈퍼맨 흉내내고 온 방을 막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흥분되는 거죠. 아직 악당을 무찌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공중전화 박스에서 셔츠만 뜯었을 뿐이죠. 그리고 S만 볼 뿐입니다. 근데 그 S를 보는 순간 아이들이 미친듯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곧 악당을 무찌를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심벌이 주는 슈퍼맨에 대한 이야기와 기대이자 상징입니다. 그래서 히어로란 신비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슴에 가지고 있는 자.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히어로인 거죠. 여러분도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하고 어릴 때부터 나는 꿈을 이룰 거야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믿고 자랐던 여러분들의 가슴 지금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학교 다니고 있고 무슨 전공하고 이런 얘기 말고 주위를 기대하고 놀래켜줄 만한 이야기가 정말 가슴에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영웅은 여러분이 아시는 이 이력서 폼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몇 명 구했는지, 내가 세상을 구한 가치가 경제적으로 몇 억인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야기만 남고 영웅담만 남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은 여기를 쫓아가시겠습니까? 혹여나 내 인생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아직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춘이라면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력서를 대기업에 던진다 해도 그들이 읽지 않는 이유는 스펙이 딸려서가 아니라 이야기가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다 똑같은 학원과 똑같은 컨설팅에서 자소서 쓰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4년 동안 지난 저희 2월 달에 4명 뽑는데 500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숫자적으로 따져도 인사 담당자 못지않게 막 몇천 건의 이력서를 보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자소서. 그 누가 가르쳤는지 제가 좀 그 스승님을 좀 보고 싶어요. 대한민국 자소서를 다 통일시켜놨어요. 위에 소 타이틀 적고 이렇게 한 문단 딱 적고 요걸 3개로 딱 나누고 이거 누가 통일시켜놨죠? 최고의 발명품 찾고 싶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재미없어서 안 읽는 거예요. 저도 안 읽었어요. 필요한 거는 실력 반, 열정 반, 우리 박진영 씨의 말에 빌리면 공기 반, 소리 반으로 써내려가는 나만의 이야기가 거기에 써여 있어야 돼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 꿈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내가 무조건 뭐 유명해지겠다가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주도하겠다, 내가 주인공이다, 내 방송, 내 인생의 총 이야기,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비밀을 가르쳐주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텔레비전 사업을 하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오기 위해서는 테러비전, 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겁니다.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템포를 못 끊겠네요. 저희 같은 회사가 대한민국의 수두룩 빽빽입니다. 개인들 신입 1년 차들한테 기회를 주고 수없이 많이 주는 꿈이 있는 수많은 벤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벤처들의 이야기를 잘 모를 겁니다. 구글에 있는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켓에 탈 자리가 생겼으면 그 자리가 어딘지 묻지도 말고 타라. 왜냐? 그 친구들과 함께 높이 솟아오를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한테 최소한 기회를 줄 거니까. 벤처에 가서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아까 저희 멤버들 보셨죠? 저 친구들 저희 회사가 지금 망해도 다 갈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친구들이 지난 4년 동안 구축한 이야기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저희 회사 이사님인데도 주주가 있는데도 멋 모르는 헤드헌터들이 와가지고 아까 그 에그님이랑 개발자한테 혹시 삼성으로 이직 안 하겠습니까? 이러고 막 얘기해요. 그럼 얘기하죠. 저 이 회사 주인인데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러 비전,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새로운 꿈이 열립니다. 감사합니다.